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다. 네, 감스님들도 꼭 용기를 갖는 오늘이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셨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감사 스마일 고향인 순천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대구로 이작전 사령부에 있는 대구 친구를 또 만나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어제는 김천에서 김천 혁신도시에서 감사 스마일의 군생활 멘토이시기도 하고 인생의 멘토님이신 게릴라 대장님을 만나고 어제 저녁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제 고향 순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작사 사령부에 있는 무열 레스텔에서 이제 숙박을 했고요. 근데 제가 짧은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진짜 앞으로 진짜 여름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2017년도에 9년 전에 한번 내려갔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때 또 기억이 나던데, 그때도 분명히 2017년도에도 제가 상당히 더워서 여름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9년 지나니까 또 까먹어서 한번 직접 내려가서 봤더니, 진짜 어디 다녀왔어? 라고, 옥수수가 물어봤을 때, 대구는 팝콘이 됐는데, 양산은 아예 타버릴 정도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특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서북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 쪽에 더위야 비할 바가 아니다. 정말 무더웠습니다. 진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워서, 오죽했으면 운전을 하는데, 모자까지 쓰고 운전을 할 정도로, 정말 더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문득 고양시로 돌아와서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참 고양시가 너무너무 좋았구나, 내 고향 고양시가 너무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라도 남쪽으로 여름휴가를 계획하신 분들은 부디 8월 달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뭐 포천이라든지 뭐 춘천이라든지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런 휴가를 갖다가 가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서울 아파트 7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2배고요. 역사상 최장기간 연속 상승까지 단 7주 남았다고 하는데 85주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많은 전문가분들은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어제 세제 개편안이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저도 이제 세제 개편안을 갖다 꼼꼼하게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집값 올라가는 이 상승폭을 갖다가 줄일 수는 없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또 말씀드리고, 세제 개편안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증세 개편안입니다. 종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행 보유세가 현행 종부세 뭐 합쳐가지고 공시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게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더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또 전세 월세 문제가 또 심각해지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친여 전문가분들도 이제 등을 돌렸고 공급을 외면하면서 징벌 증세 집값 대책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많은 친여 성향 전문가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락론자를 갖다 주장했던 뭐 한문도 교수라든지 최상옥 씨라든지 라이트하우스마저도 우려를 갖다 지금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세금으로, 증세로 해서 잡을 수 없다는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조만간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붕괴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는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레버리지 ETF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뭐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용범 정책실장 아들하고 금관원장 아들, 이호관 금관원장 아들이 미래 에셋 자산 운용에 지금 재직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 때문에 지금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면 진짜 이거는 진짜 탄핵감이라는 말씀을 제가 소신껏 이야기 드리는데 물론 이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긴 문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짜 이거 에이 설마 말도 안 된다라는 저도 이 이야기를 믿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자를 규제하고 집값이 오르면 집을 못 사게 하고 전세가 부족하면 전세 대출을 막고 월세가 오르면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원인도 간단합니다. 투기꾼 탓, 집주인 탓, 은행 탓, 시장 탓. 단 한 번도 정책을 만든 사람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는 것인지 국민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현실적인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드리면 이 이야기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투기를 막겠다면서 장기 보유자부터 불리하게 만드는 셈이고 결국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깎고 집값을 잡겠다면서 거래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전세를 줄이고 서민을 위한다면서 대출을 막고 있는데 또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서울 핵심지 한 채로 자금을 몰아넣고 있고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명분은 언제나 서민 보호와 시장 안정인데 실제 결과는 현금 부자에게 더 유리한 시장,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는 시장, 지방은 침체되고 서울 핵심지만 희소해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들이 만드는 세상은 단순합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규제를 넘어서 집을 살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우회할 수밖에 없고 세금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매물을 거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평범한 월급쟁이 및 중산층 이하의 대출이 막힌 채 전세에서 월세로 서울에서 외곽으로 소유에서 임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안정이라 지금 부르고 있고 하지만 시장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사라진 사람들이 조용해졌을 뿐입니다. 부디 감스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절대 믿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내 능력에 맞춰서 나만의 서울을 저는 이 고양시가 분명히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빨라졌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고양시의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일산과 창릉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제도 제가 창릉 신도시 미래가치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창릉 3기 신도시의 청약 당첨 안정권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일산과 그 다음에 덕양구에 있는 창천 벨트의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꼭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어제 창릉 신도시 미래가치 의심하지 마세요라는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아침 영상을 갖다가 한 번 더 시청하시게 되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파이낸셜 뉴스의 최가영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일산은 안 오는다. 잠잠하던 집값이 꿈틀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세대 개편안 또 증세안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리고 올 하반기에 대출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곳 그리고 그나마 대출을 조금만 받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국민평형 84 타입도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갖다가 살 수 있는 곳이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 서구도 72주 만에 상승을 하고 있고, 덕양구도 지금 올해 누적 1% 이상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세난이라든지 월세난, 그 다음에 재건축 기대감의 영향으로 인해서 분명히 고양시의 시간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올 초에도 고양시를 갖다가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를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짧은 여름휴가 때 순천과 그 다음에 대구, 김천을 갔다 돌아보면서 진짜 아파트가 의외로 지금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대 업무지구, 그 다음에 서울 접근성은 고양시가 무엇보다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고양시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좋고, 지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다음 배드타운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일자리가 또 들어오게 되고 GTX-A 3단계 개통이 올 하반기에 일어나고 내년에 삼성역이 정차된다라고 하면 진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산과 창릉, 고양시를 갖다 보지 않을 때 지금 일산과 고양시를 보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 가격 움직임의 배경으로 전세 매물 부족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서울에 전세 월세도 없고 서울에 입주 물량도 없고 또 빌라라든지 가가구, 오피스텔은 실으시는 젊은 2030 세대들이 그래도 서울 출퇴근이 편하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고양시 일산을 갖다 지금 찾는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아졌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서북부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가지 시그널들이 저는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수님들만이라도 고양시 안 된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고양시 일산이라든지 덕양구를 갖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 꼭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집값 급등에 지쳐가지고 서울 떠난 실수요자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고양이다. 서울에서 경기 이동을 갖다가 했을 때 고양시의 전입이 가장 많았다는 이 결과, 이 통계가 결코 무시하지 못할 그런 통계라는 말씀 드리면서, 동탄 같은 시세차의 기대는 어렵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충분히 앞으로 3년 좀 더 딜레이 된다고 하면 5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분명히 시세 차익도 가능할 것이고, 또 일기 신도시 일산 선도지구도 재건축에 그런 바람이 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고양시가 지금은 배드타운이지만 앞으로 GTX-A라든지 고양 은평선 때문에 이제 직주 근접이 가능할 수 있는 일자리 대기업들이 분명히 창릉과 대곡과 킨텍스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진짜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이 중심에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의 아래쪽으로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그리고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킨텍스의 아레나 공연장까지 이제 재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분위기는 반전이 될 것이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 고양시를 갖다가 찾는 이유는 분명히 집값이 아직까지 착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고양시로 많이 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짧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좋은 고양시를 갖다가 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단지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양시를 갖다가 지금 패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경기 북부에서 가장 으뜸이 될 고양시, 서북부에서 가장 파괴력이 높은 도시가 될 고양시를 갖다가 지금 선점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덕은지구에 있는 국방대 부지라든지 그리고 대곡 역세권에 또 공공주택이 또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2030 세대들 포함해가지고 40, 50 세대들도 내가 노후에 이사 다니지 않고 전세 월세 쫓기지 않는다고 하면 고양시가 내 집 마련에 좋은 대안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감수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창릉 분양 예정단지를 홍희 아버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건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창릉 신도시에 민간 및 공공분양을 갖다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만간 지구계획 5차 변경 고시가 나올 겁니다.
이제 4차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5차 변경 고시안이 나올 거고, 지난번에 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도 제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용적률에 또 변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3기 신도시,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3기 신도시의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기다려보면 또, 좋은 소식이 또 나오기를 갖다 저도 응원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창릉 신도시 내에서 민간 분양과 온전한 공공 분양은 더욱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혼이라든지 또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이라든지 내가 특별공급이라든지 일반공급에 당첨 안정권이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갖다 막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당첨 안정권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공 역세권을 갖다가 주변에 내가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S2는 올해 8월 중에 공급 예정인데 아마 일반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많이 감지되고 있고, S3과 S4보다 입주가 지금 빠르다고 하니까 S2 블록 기대해도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S16과 S14, S10은 지금 보니까 GH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S10 블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민참공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고, 창역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향동하고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S7은 민간 분양인데, 대방산업개발에서 이제, 분양 시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8년 8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이제 고도 제한 해제가 되게 되면 아마 사업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또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S8은 이제 공공분양 나눔형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형으로 지금 바뀔 거라고 지금 홍희 아버님께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창릉철을 끼고 있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천마을 근처라서 인기가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핵심적으로 이제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창릉 신도시 내에서 지금 이제 분양 예정되어 있는 S2 블록이라든지 S2 블록, 그 다음에 S7, S8, S10, 그 다음에 S16, S14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갖다가 필지를 갖다가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냥 창릉 3기 신도시만 기다리면서 무주택으로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는 것도 저는 손해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스마일이 내려갈 때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갔고, 올라올 때는 서울 외곽으로 해가지고 이제 삼성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 참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을 했었으면 제가 제 고향을 가는 데에서 바로 고양시에서 이제 익산까지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이제 도로망이 되었을 텐데,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가 아직 뚫리지는 않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 예상은 28년 상반기에 아마 개통을 할 예정인데, 28년 상반기에만 만약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동쪽에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있고, 서쪽에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긴 하지만,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보다 더 파급력이 큰 서울 문산에서 익산까지 내려가는 이런 고속도로가 조만간,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았는데, 28년 상반기에 개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전라도를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더 시간도 더 단축이 되고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를 갖다 쳐다보지 않을 때 감사스마일은 이 고양시의 잠재적인 가치, 미래 가치가 앞으로 좋아질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서북부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공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지금 이제 밑그림이 또 나오게 되면 빠르면 2030년에서 32년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에 GTX-A 역사만 세 곳이 있기 때문에 킹텍스역과 대공역, 창릉역 이 세 곳을 갖다가 직접 도보로 이동하면 가장 좋겠지만, 도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마을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갖다가 나만의 서울을 꼭 만드실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짧은 여름휴가를 통해서 감사스마일이 또 지방의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여름이 고양시는 정말 행복했던 여름이었구나, 고양시에서 걸어다닐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더위지만
아랫지방,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쪽은 진짜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시 특히 이 서북부에 아직까지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조만간 이제 고양시의 시간이 온다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상암과 그 다음에 마곡의 배후를 넘어서 앞으로 고양시 자체적으로 킨텍스와 대곡과 창릉에 일자리라든지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저는 제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믿고 지금 행동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한번 행동하시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고양시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고양시 포함해가지고 서북부의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세제 개편안을 갖다가 제가 어제 짤막하게 보고 아침에도 지금 들여다보면서 야, 이 세제 개편안이 말이 세제 개편안이지 진짜 증세 개편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1주택자라든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의 그런 가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늦출 수는 있겠지만 늦추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고, 특히 이왕이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로 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가 기다리시는 분들은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미리미리 잘 판단하시고 당첨 커트라인이라든지 또 나의 여건, 그 다음에 인정 금액이 얼마인지를 갖다 본인들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공부를 갖다 한 상태에서 좋은 그런 결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수인들이 되실 것을 마지막으로 조언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